네, 미래에셋 김수진 연구원과 함께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 기억으로는 90년대 황제주 하면 SK텔레콤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 뭐 그렇죠. 400만 원이었나? 아무튼 액면 분할 전에 그랬던데 옛날이어가 된 것 같아요. 요즘 뭐 실적이 좀 개선된다 해도 통신 3사들 주가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은데요. 이 최근 통신주 흐름 평가를 해주시죠. 네, 하반기 들어서 사실은 또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사실 어제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예.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통신 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한 이슈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 통신시장 경제 활성화 방안 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이제 단통법 지원금이 15%에서 30%로 상향 예. 조정될 수 있다는 일단 보도가 나온 상황이 이제 뉴스 보도가 나온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 보조금 경쟁 아주 다시 한번 다시 이제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국회 입법 개정 절차가 또 진행이 돼야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논의가 좀 나오고 있어서 센티멘트에는 또 부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알뜰폰 활성화 방안 이 예.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도 이제 다양한 이제 요소들이 나오는데 우선은 도매 제공 의무 사항을 이제 좀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선구매에 대해서 이제 할인 제공을 해주겠다. 그리고 어떤 통신 3사에 대한 어떤 점유율에 대한 규제가 또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방안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내일 회의에서 좀 더 구체화돼서 발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뭐 소비자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죠. 근데 이제 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주식 매력도, 통신주 주식 매력도가 떨어지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그래도 통신주는 전통적인 고배당주 아닙니까? 그래서 뭐 통신 3사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사실은 이제 배당 수익률은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예상하기로는 배당금 자체는 아마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전년보다 소폭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사실은 올해 SK텔레콤 자사주 매입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하반기에. 그래서 이제 전년 수준 유지를 할 경우에 배당 수익률은 아마 7%를 넘어설 것 같아요. 올해는. 네. 뭐 정기요금의 2배가 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당 수익률 7% 넘어설 것 같고 KT와 LGU 플러스도 이제 6% 넘어서는 수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통신사들이 전형적인 이제 내수주가 돼가지고 이제 네. 완전 배당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근데 이런 지금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 그 TF 회의가 사실은 요 7월 첫째 주에 예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리스크였기 때문에 요 리스크가 사실 터지고 나면 오히려 리스크 오프로 사실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다 해소가 된다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에는 이제 배당주로서의 매력도가 부각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근데 이 배당 수익률, 배당금이 작년 수준만 유지해도 뭐 한 6, 7%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아까 말씀하신 그 단통법이 개정돼서 보조금 경쟁이 다시 치열해진다면 수익성이 약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양날의 칼 같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단통법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통법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일단은 단통법이 이제 공시 지원금이 이제 15%에서 30% 확대가 된다고 해도 이제 뭐 바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닐 텐데요. 단기적으로 이제 마케팅 비용이 이제 지금보다는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추세가 요즘 이제 핸드폰 가격, 휴대폰 가격 자체가 과거보다 굉장히 비싸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스마트폰 가격이 거의 200만 원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그 과거와는 좀 다른 형태의 이제 소매 패턴이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보조금이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과거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이제 구매가 들어가서 보조금이 조금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의 어떤 출혈 경쟁이 일어나진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조금 저희가 이제 보고 있어요. 오히려 이 계획이 발표가 TF 이 규제안이 발표가 되고 나면은 오히려 그 이제 그 악재 소멸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어폐가 네네.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미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주가에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이 좀 크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통신주 그렇게 썩 매력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배당주로서는 상당히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데 탑픽을 꼽아주신다면요? 탑픽은 현재 이제 SK텔레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말씀드리는 건 어찌됐든 이제 3사가 지금 동일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이제 실적 안정성이 가장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무래도 KT가 계속해서 이제 CEO 리스크가 이제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LGU 플러스가 이제 알뜰폰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규제가 들어가면서 LGU 플러스가 가장 이제 좀 저렴한 요금제에서 이제 경쟁력이 있는 상황에서 알뜰폰 리스크가 가장 크게 그렇죠.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SK텔레콤이 가장 우위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SK텔레콤이 하반기에 이제 자사주 매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통신요금이나 압력을 가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1등 사업자인 SK텔레콤에서는 중간요금제 4종을 출시를 했어요. 뭐 59,000원에서 69,000원 사이라고 하는데 이런 중간요금제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중간요금제가 지금까지는 실적에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올 상반기에 출시한 중간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청년요금제를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사실 광고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청년요금제 그리고 시니어요금제를 출시를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요금제를 세분화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저렴한 요금제가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요금제를 전환하는 그런 연령층이 청년 혹은 예. 시니어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좀 이런 사회 활동을 하는 연령층들은 사실 요금제 나왔다고 해서 막 잘안 바꾸죠. 바꾸는 예.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이런 요금제 전환에 따른 그런 어떤 외형 그 탑라인의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탑라인이 소폭 감소하는 영향은 조금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간 요금제, 청년 요금제, 시니어 요금제 세분화된 것이 KT와 LGU 플러스에서도 지난달, 이번 달에 출시가 된 상황입니다. 예. 네. 아무튼 뭐 소비자 선택폭은 넓어지는 건데 그 뭐 시장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수진 연구원 리포트를 통해서 이 SK텔레콤 신사업 확립을 통해서 수익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통신업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5G가 도입이 된 지 벌써 5년 차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통신망 자체로 어떤 성장을 추구하기에는 이제 사실은 한계가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5G 다음은 6G일 텐데 6G라는 건 사실 저희 B2C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그렇죠. 통신망이에요. 이제 B2B로 가야 되는 통신망이기 때문에 통신사로서는 신사업 비통신 산업에 주목을 할 수밖에 통신 없습니다. 이외의 사업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사업 BM 확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양한 어떤 통신 이외 산업들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UAM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심항공교통이라고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하늘에 떠서 이제 헬리콥터와 다르게 이제 전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늘을 떠서 이제 하늘을 뜨는 교통수단인데 최근에 이제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이제 글로벌하게 가장 앞서 나가서 기체를 만드는 업체 지분 2%를 예. 지분을 인수를 인수를 했어요. 하면서 UAM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UAM 사업에서 좀 앞서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3사 모두 UAM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은 이제 올해 1차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내년에 2차 실증 사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특정 구역에서 UAM 사업을 실질적으로 사업 수익화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뭐 T우주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티우주 이제 저희가 예전에 이제 많이 사실 그런 것들 썼었죠. 쿠폰 같은 거 이제 예. 많이 썼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티우주라는 이제 컨셉으로 이제 구독 모델로 이제 바꿔가지고 요즘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티우주 요즘 많이 인기 있는 건 유튜브 프리미어를 티우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어를 티우주 통해 가지고 바로 구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T우주를 구독을 하면 유튜브 프리미엄을 그냥 볼수 무료로 있다는 사용을 할 거죠? 수가 있고요. 뭐 아마존 해외 배송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BEP를 넘으면서 수익이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메타버스 사업에서도 이제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제 SKT의 메타버스는 이프랜드라는 플랫폼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싸이월드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려고 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싸이월드의 과거에 이제 도토리라고 해서 예. 막 이제 우리 그 공간을 기억하죠. 꾸미고 예. 하고 막 이제 뭐 아이템 사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프랜드라는 공간에서도 내 그 공간을 꾸미고 뭐 옷을 사고 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경제 그 공간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이제 수익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메타버스는 뭐 한동안 이제 아주 그냥 엄청난 트렌드처럼 유행을 했는데 그래도 요즘은 좀 약간 잠잠해졌지만은 그렇죠.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글로벌 주식도 보고 있는데 사실 모든 빅테크라든지 IT 기업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AI와 함께 메타버스도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방향성이라고 많은 기업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신기술이 나오면 한번 올라갔다가 꺼지는 단계가 있는데 네, 지금 바로 그 단계 아닌가 싶습니다. 서서히 네.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목표 주가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네, SK텔레콤 목표 주가 76,000원으로 보고 있고요. 우선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이 현 시점이 이제 바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이제 8월 초에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규제가 또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통신주 같은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이제 꽤 높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응도 중요한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사실 이런 규제 부분에 대해서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서 규제에 대해서 한번 또 사실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또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월 정도를 바닥으로 보고 있고 이제 8월에 2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이제 배당주 매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매수하기에 좋은 적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 플러스는 최근에 뭐 해킹이라든지 디도스 공격 이런 서비스 장애로 좀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긍정적으로 보신다고요? 아무래도 LG 플러스가 상반기 악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적도 그렇고 이제 해킹으로 인해서 해킹에 대한 해킹 지원금 같은 것들도 예. 이제 보상금? 이제 예. 일시적으로 나가면서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처리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사실은 신사업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기차 충전소 사업도 예. 그거는 드라이브를 상당히 뭐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네트워크망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LG 플러스가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인포테인먼트, 그러니까 차량용 네트워크 예. 쪽으로도 LG 플러스가 작년에 이제 현대기아차와 단독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차량용 네트워크 쪽으로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에 대한 BM을 구체화하겠다는 강한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조금씩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KT의 경우에는 이 CEO 공백이 장기화되는데 이 뭐 뭔가 이거 좀 이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주가 반등이 좀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이제 CEO 같은 경우 지금 이사회 선임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8월 초면은 이제 CEO 선임이
완료가 될 거라고 예. 지금 타임라인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워낙 주가가 많이 빠지고 이제 그런 리스크들이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제는 반등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이제 좀 가질 때다라고 사실 뭐 볼 더 수 빠질 있거든요.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봐도 네,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CEO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KT가 그동안 이제 진행해왔던 그들이 이제 디지털화라고 이야기해왔던 부분들을 잘 또 수행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는 그동안 조금 어차피 경영 공백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따라서 이제 일회성 비용들을 많이 좀 예. 떨구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실적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는 더 안정화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악재들이 이제 상반기에 많이 이제 떨어져 나갔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신사들 뭐 상반기 여러모로 고전할 요인이 많았고 네, 또 정부 맞습니다. 규제까지 있어서 그랬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네.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김수진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